네, 안녕하세요. 더위 영어 원장 신정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설명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저희 수업은 일단 입문반하고 기초반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입문반, 기초반, 기본반, 정규반 이렇게 4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6개월 동안 수업이 지속이 되는데요. 2개월간의 내신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4개월은 정말 알토란 같은 짜임새 있는 문법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입문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입문반에서 한번 문법 한 바퀴 돌리고요. 기초 가서 한 바퀴, 기본 가서 종교 가서 4번 반복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입문반 레벨 테스트 없고요. 이제 기초반으로 올라가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기초반부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서 그러면 기초, 기본, 정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문 기초까지는 중학교 내신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기본하고 정규반은 고등학교 영어 선행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반이 끝날 때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영어 실력, 그리고 고1, 고2 영어 모의고사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고 졸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인문기초에서는 이제 독해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부분이 영작입니다. 영작. 서술형에서도 있어서도 중요하고 저희 수업에 있어서 그 영작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저는 신정원 원장이고요. 제가 통역대학원 나와서 통역사로 활동을 하다가 일찍이 강사로 전향을 했고 처음 만든 저희 브랜드는 동시 토익이었습니다. 토익 수업. 굉장히 컨텐츠가 좋아서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던 이제 유명한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구글 찾아보시면 많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보다 한층 더 좋아진 저희 컨텐츠가 더 웨이 영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수업은 자체 교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문반부터 정규반까지 모든 문법 영어와 모든 문법 틀이 다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을 하게 되고 저는 정규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 나오신 신지영 선생님이 수학 아니고 영어 선생님입니다. 기본반을 담당하십니다. 기본반. 그리고 입문반하고 기초반은 우리 윤혜임 선생님이 맡아주실 거예요. 초등부터 고등학교 내신까지 굉장히 강의 경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입문반하고 기초반이지만 결국은 고등학교까지 쌓아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전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로드맵을 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초등에서 수능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어 교육을 하게 되느냐. 초등에서는 문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 아웃. 그죠? 수능에서도 어법 문제 딱 하나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 중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지필고사 모두 다 문법 수업입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마찬가지고요. 그냥 문법이 지배하는 수업이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식 문법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 독해 영작이라는 툴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심리적 저항감도 있고요. 이제 문화적 충격도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다 영어를 의미론적으로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나오면 I wanna go camping. 해석 안 되는 친구 없습니다. 나는 캠핑에 가고 싶어요. 누구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이 문장을, 이 똑같은 문장을 이상한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투부정사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명사구야,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이상한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목적어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명사구라고 했다가 이상한 문법 용어 막 섞여 들어가니까 저는요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똘똘하게. 저는 이 문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선생님이 자물쇠를 잠가 놓고서 저보고 열라고 하고 계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법이라는 게 용어만 조금 처음에 고생해서 외워두면. 그런데 처음에 그 심리적 저항감을 깨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굳이? 나 다 이해하고 독해 다 되는데 내가 굳이 문법을? 그래서 가장 먼저 들이대는 게 빨리 이렇게 내신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여줘야 돼요. 자, 이런 문제 풀어야 돼. 너네 앞으로. 그래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친구도 봤어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80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해석만 되는 거예요. 의미로만, 의미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문법 구조가 아예 렌즈가 없다는 얘기죠. 내 눈에. 그래서 빨리 아이들에게 문법적인 틀을 가지고 문장을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영어 3대 핵심 개념. 자, 우리 특히 입문반 학생들은 한 달 내내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잡혀 있고, 그리고 복화 외우는 습관 딱 잡혀 있으면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볼 거예요, 오늘.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딱 네 개뿐입니다. 자, 그 다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다 사자로 끝난 애들이죠. 영어에서 품사를 모르고 영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와 절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구보다 더 길어지는 게 절입니다. 하나하나의 개념도 어려운데 요 세 가지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이 되는 다이나믹까지 아이들이 이해하면 문법 구조 틀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연습을 시켜주는 우리 연습이 우리 더웨이 영어의 그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대 바르기. 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뼈대 바르기가 뭔지까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바르기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툴입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은 처음에 주어로 시작합니다. 문장 성분이죠. 주어 뒤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우리말하고는 오선이 틀립니다. 자, 맨 처음에 students하고 주어 나오고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읽는다가 아니고 학생들은 뒤로 가서 책을 그리고 읽는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자, 이런 애들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품사 개념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을까요? students하고 나왔으니까 명사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사 자리는 당연히 동사가 나오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 복수 나왔죠? 역시 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된 거, 요게 영어 문장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같은 명사지만 동사 앞에 나왔느냐, 동사 뒤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동사 앞에 나온 명사는 주어니까 주격조사를 붙여줘야 돼요. 없느니가. 자, 명사, 똑같이 명사지만 동사 뒤에 나왔으면 목적어예요. 목적격조사 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나요? 학생들은 책을 읽습니다. 이게 영어 문법 규칙의 넘버 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 이것만 지켜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철저하게 이 연습을 순서까지 시켜줍니다. 자, 영어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누가 영어가 어렵겠습니까? 네, 영어 문장은 막 어쩔 때 막 세 줄, 네 줄 길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도 있을까요? 이유까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얘네는 명사, 동사, 명사는 필수 요소로 뼈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살이 붙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데 아무 책이나 안 읽어요. 저는 유익한 책을 읽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읽는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읽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라고 합니다. 자, 영어에서 누군가를 꾸며주는 수식어구 역할하는 품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와 부사. 그 중에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형용사는 좀 얌체입니다. 명사만 꾸며줍니다. 그러면 위치도 중요해요. 명사 앞에 붙습니다.
나머지는 부사가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줄 땐 동사 앞에 붙고요. 아니면 저는 학술적으로 유익한 책을 읽습니다. 학술적으로 유익한 형용사를 꾸며줄 땐 형용사 앞에 붙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부사를 꾸며줄 땐 부사 앞에 나옵니다.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책을 읽는군요. 자, 그때는 문장 제일 앞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방에 형용사 부사가 붙기 때문에 문장이 지저분하고 복잡해집니다. 형용사 부사가 없는 문장 아이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석을 잘해요. 형용사 부사 하나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또 거기다 관사 들어가죠. 뭐 소유격 들어가죠. 그럼 하고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화를 외울 때 품사를 외우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얘가 형용사다라는 걸 확신하면 제끼면 돼요. 달리면 형용사 부사, 부사는 조금 더 쉽죠? ly로 끝나면 부사니까. 자, 이런 애들은 다 살이야. 제끼면 앙상하게 뼈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뼈대만 제대로 해석해도 문장의 기본 의미는 다 파악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형용사 부사가 붙기 때문에. 그런데 형용사 부사가 뭐 100개씩 붙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 때문에 문장이 막 3줄, 4줄 이렇게 길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명사 자리에 students하고 하나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어지는 덩어리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사구. 자,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명사철. 긴 덩어리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명사를 꾸며주는데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 형용사, 형용사 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형용사 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형용사구나 형용사 절은 길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못 나오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리말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이죠. 아이들한테 끌어오는 해석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사 자리에 하나, recently 이런 부사가 나와도 되지만 덩어리 부사, 부사 구가 나기도 하고요. 부사 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문장이 3줄, 4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져도 부사구, 구는 구끼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자, 절은 절끼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내가 쫄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는 구끼리 묶어서 덩어리로, 절은 절끼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이게 저희 뼈대 바르기 툴의 핵심입니다. 이 연습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자, 영어에서 구를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고요. 절은 딱 1가지입니다. 내친 김에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보시면 됩니다. 명동명 뼈대가 완벽한데요. 여기다 내가 명사를 하나 더 쓰고 싶어요.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명사는 뼈대 역할만 합니다. 동사 앞에 나오거나 동사 뒤에 나와야 하지만 연결이 돼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학생들이 읽어요. 뭐를? 책을 읽어요. 동사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추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만 있으면 됩니다. 걔가 전치사예요. 자, 앞으로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명사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자, 덩어리로 묶어서 얘네는 덩어리 형용사 역할도 하고 덩어리 부사 역할도 합니다. 형용사건 부사건 뼈대 아니고 살이죠. 자, 전면구가 얼마나 징글징글 많이 들어가냐면, 자, 부사 자리니까 여기도 들어가죠. 명사 꾸며주는 전면구 형용사고 뒤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동사 앞에도 나오고 사방에 전면구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구만 묶어서 싹싹싹 발라내면 문장이 아주 심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영어에서 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전치사 명사 전면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여기 이렇게 동사가 read 하고 나와 있는데 나는 동사를 또 쓰고 싶어요. 또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한 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의미상 꼭 써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자, 완벽한 동사는 아닌 동사에 준하는 애들, 이런 애들 써주면 됩니다. to do, 투부정사죠. 자, 아니면 동사에 ing 붙인 애들, 아니면 pp 형태들. 자, 영어에서 동사는 아니지만 또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준동사. 준동사는 딱 3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준동사를 발견했다. 그럼 묻습니다. 묶을 때 뒤에 나온 목적어까지 한꺼번에 덩어리로 묻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구를 만드는 방법은 두 번째 준동사 구입니다. 자, 얘네들은 형용사구, 부사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명사구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o go ther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가 to go there 여기 나왔다. 그러면 명사 역할이니까 명사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격조사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가는 것은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자, ing가 나왔어요. ing가 나왔는데 여기 나왔어요. reading books 하고. 자, 그러면 목적어 역할이니까 명사구가 되겠죠. 그때는 책을 읽는 것을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품사와 준동사와 문장 성분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있는데 나는 절을 또 쓰고 싶었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또 쓰고 싶다면 여기다 마침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장을 시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의미상으로 앞에 있는 이 절에다가 이 절을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연결어만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를 연결하는 건 전치사다 말씀드렸어요. 절을 연결하는 건 조금 더 묵직한 놈이죠. 접속사죠. 앞으로 접속사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절 무조건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자,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했는데 얘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 그럼 무슨 절? 명사절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럼 무슨 절? 형용사절이 되겠죠. 자, 그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주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추가로 부가로 쓰였어요. 그러면 부사절. 이렇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영어 문장 다예요. 이걸 벗어나는 문장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뼈대 바르고 전명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준동사하고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접속사 나와서 접속사 끼고 있는 절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문반, 기초반 아이들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전치사인지 몰라요. 뭐가 접속사인지 모르고 기본기부터 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치사, 기본적인 접속사 자,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의 과정, 한두 달 갖고는 문법이 틀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4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머릿속에 이 틀이 싹 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는 달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영어의 품사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8품사, 8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어머니들 기억해 보실까요? 뼈대 역할하는 품사가 뭐였을까요? 명사와 동사가 있었죠. 이 두 가지는 뼈대를 구성합니다. 자, 누군가를 꾸며주는 역할하는 거 뭐 있었을까요?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 있었죠. 나머지 꾸며주는 것 부사가 있었죠. 이 두 가지는 사례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연결어 있었습니다. 명사 또 쓰고 싶어. 그 앞에 전치사 있어야 되겠죠. 절을 또 쓰고 싶어. 그럼 그 앞에 접속사 있어야 되겠죠. 자, 두 개의 연결어.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 문제가 문법 시험에 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뭐 I, those, 뭐 you, her 이런 애들 대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읍수 이런 애들 감탄사. 여기에 팔품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의 명사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해요. 이름 명자죠. 명찰, 명단 뭐 이러면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야 라는 것부터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 단어가 나올 때 애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면서 자, 이렇게 따박따박 하나씩 쌓아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계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는 문장 성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요. 자, 비동사 뒤에 나온 애를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쓸 때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명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덩어리 명사, 명사구, 투부정사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요 연습까지 해나가면 문장 구조 틀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뼈대 바르기 렌즈를 장착했으니까 이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니까 to 묶어보겠습니다. go camping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그럼 주어 나고 동사 나고 동사 되니까 목적어 역할 했네요. 그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구가 되겠네요. 명사구. 그럼 보기 봅니다. 같은 애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투부정사 to stay home all day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 역할이네요. 자, 또 봅니다. My dream 주어나고 is 동사나고 to become a pilot 적어놨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온 애는 우리가 보라고 얘기하네요. 자, 3번 볼까요? People want 적어놨고요. 구대에서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자, want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이네요. Our goal 주어나고 동사나고 보호 역할이고요. 주어나고 동사나고 목적어나고 투부정사 얘는 조금 차원의 수준이 높습니다. 오형식 목적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쓰임이 같은 애 골라라. 너무 쉽죠.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3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 바르기를 통해서 문장 구조를 완전히 체득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작에 있어서도 뼈대 바르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영작을 해요. 나의 집은 가족 피크닉을 위한 큰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다. 느낌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가지고 일단은 뼈대 바르기를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의 중심. 영어는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우리나라 말로 뭐뭐 다가 동사니까 동사 찾기 아주 쉽습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가 뭘까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나의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정원을 가지고 있다. 자, 뼈대에 다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살 묶어볼게요. 가족 피크닉을 위한. 자, 우리말에서 니은으로 끝난 애들은 형용사 역할이에요. 긴 머리, 니은이죠. 따뜻한 커피, 따뜻한 하고 나서 니은이죠. 우리말의 형용사는 전부 니은이 붙습니다. 자, 이 형용사 구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큰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역시 니은이니까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일단 영어는 주어가 먼저니까 나의 집은 my house. 가지고 있다. 영어는 동사가 먼저죠. 자, have 하면 안 되고요. my house. 3인칭 단순이가 has 하고 나오겠고요. 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명사 앞에 관사 붙이는 거 아이들 영작하면서 계속 습관 들입니다. a garden. 자, 관사 때문에 막 감점되고 그래요. 서술형. 자, 그 다음에 미쳐봅니다. 큰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정원. 얘는 정원을 꾸며주죠. 자, 그럼 형용사구는 명사 뒤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garden 뒤에 붙여주면 되겠는데, 큰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했어요. 좀 어려워서 이건 힌트를 살짝 줬습니다. 뭐가 있는 뭐를 가지고 있는 전체사 with 써주면 되겠네요. with a big picnic table. 그 다음에 가족 피크닉을 위한은 좀 쉽죠. for 써주면 되겠네요. for family picnic. 이게 영작이에요. 어렵지 않죠? 무작정 덤벼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뼈대 발라놓고 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서술형이 훨씬 더 빨리 완성이 됩니다. 어법이 훨씬 더 어렵고요. 자, 우리는 영작 많이 하기 때문에 더웨이 출신 아이들은 서술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뼈대 바르기 영작이 얼마나 중요한 기제가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 학습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편화된 문법 지시. 중학교 교과서 이제 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투부정사 명사구는 1학년 때 배워요. 형용사구는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 형용사구, 명사구, 부사구를 한 머릿속에 딱 체계를 잡으려면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부족한 부분은 아이들이 방학 특강을 통해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방학 특강 중학교 때 준동사 조금 공부하다가 자 겨울에 가서 이제 접속사 공부하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파편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한번 틀을 확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퍼즐이 싹 맞춰지는 이런 통합적인 이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마케팅상으로 저희가 학원 운영상으로는 위험해요. 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4개월 동안 한 바퀴를 문법을 돌리는 거에 이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문법 커리큘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가면 문장 성분 품사, 구화절, 뼈대 바르기. 자, 기본 짝짝짝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통해서 뼈대 구조를 완벽하게 익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힘들어하죠. 동사 형태 변화. 자, 요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뼈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확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어지죠. 준동사 시작합니다. 준동사 구. 그리고 나서 이제 접속사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준동사에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너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접속사를 넘어가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문법 틀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대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툴이 뼈대 바르기고 영작입니다. 그런데 오라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비밀 병기입니다. 문법 노트. 자, 요건 뭐냐면 그날 배운 문법 포인트들을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노트에다가 딱 요약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문법도 암기입니다. 문법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다 까먹어요. 뭐 계속 누적해서 암기시킵니다. 그 문법 노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저희 문법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문법 강의를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30분 단위로 끊어서 짧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동명사 아이들한테 설명 쫙 해줬어요. 투부정사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이해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법 수업을 듣는다는 건 선생님의 말을 그냥 가만히 구경한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일단 어느 정도 긴가민가 알듯 말듯 그 다음에 실제 프랙티스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툴이 뼈대 바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작입니다. 자, 뼈대 바르기하고 영작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큰데 뼈대 바르기라는 거는 to read a book 했을 때 책을 읽는 거, 얘가 문과고 명사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자, 영작이라는 거는 책을 읽는 것을 한국말로 봤을 때, 얘는 묶어서 읽는 것이니까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동사고 투부정사고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to read a book. 이렇게 조립해가는 과정이니까 전혀 반대의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내 걸로 완전히 체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법 노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노트 제대로 외워왔는지 필사 숙제 내주고요. 테스트하고요. 하나라도 틀렸으면 구두 테스트해서 마지막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신 기출문제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죠. 인문반에서는 좀 맛배기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이제 기초반에 들어가면 내신 기출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기출 쫙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것만 풀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교 걸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해를 딱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유형까지 익히게 됩니다.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자, 이 수업을 32번 합니다. 각각의 문법 포인트별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뼈대바의 숙제. 너무 예쁘게 했죠. 우리 예쁜 아이. 자, 이제 남학생들 이렇게 글씨 예쁘게 못 쓰죠. 그죠? 이렇게 글씨 예쁘게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영작 숙제. 영작은 굉장히 비중이 커요. 수업 시간에는 영작도 있고, 이제 숙제로 해오는 영작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단위에서 이제 심화 과정까지 영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뼈대 바르고 영작하고,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또 정답도 맞춰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 노트. 자, 이 문법 노트는 정규반 겁니다. 정규반 거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빽빽하네요. 자, 인문반 기초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헐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와야 되겠고요. 필사 숙제 내주고, 테스트 계속 누적해서 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자, 여기 다 써 있어요. 역삼중학교, 원북중학교,
뭐, 여기 대청중학교, 이렇게, 아, 진짜 실제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 문제 유형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 기초, 기본, 정규 모든 수업이 32회 문법 수업과 그리고 두 달의 내신 기간으로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6학년 때 일찍부터 이제 인문반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내신은 개별 진도로 나가기 때문에요. 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내가 내신에서 어떤 점수를 받느냐는 두 달 동안 내신 대비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32회 문법 수업 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요게 결정합니다. 저희 내신 수업은 숙제도 없어요. 숙제도 없고 틀이 잡혀 있는 상태라면 내신 공부하는 건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시작할 때 아예 첫날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족보 문제 풀어봅니다. 그러면 100점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대부분 90점 넘습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갖춰 놓고서 내신에는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세밀한 거 이제 연습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문법 마스터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하루 수업을 보면 기초 입문반이 2시간이고요. 기초반이 3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와서 시험 보고 숙제 검사하고요. 뼈대 바르게 숙제해온 거 이제 질문 받고 같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문법 뼈대 바르기 영작으로 연습해서 다지고 이제 내신 기출문제까지 풀어봅니다. 자, 여기서 요 과정이 2회 반복되는 게 기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기초반은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반 같은 경우는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거. 자, 복화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나요? 복화 공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화는 일단 능률복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능률복화 기본이 될지 실력이 될지는 첫날 진단평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서 어머님들께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3일째부터 이제 복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첫날 데이 1에서 데이 2까지 공부해 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누적 진도죠. 그 다음에 또 누적입니다. 데이 1에서 데이 7까지. 그래서 데이 1은 한 번 봤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누적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키예요. 결국 암기라는 거의 키는 반복인데 이 반복을 해주는 인터벌, 간격, 조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반복해서 봤는데 오늘 공부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반복했다 그건 반복이 아니고요. 새로운 단어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촘촘하게 반복해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회 독이 끝나고 나면 자, 이때부터 이제 2회 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화에 있어서. 자, 그리고 첫날 아예 복화 외우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과를 1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하면서 같이 외워볼 겁니다. 처음에 4번은 영어 단어를 보고 한국말로 뜻을 떠올려 보기. 그리고 자, 그다음에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떠올려 보기. 자, 아이들이 아직 뭔가를 제대로 암기해 본 기억조차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attitud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한국말로 태도 옆에 써놓고 이제 같이 계속 읽어요. 자, 계속 같이 읽으면 이건 독서죠, 독서. 자, 같이 써놓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암기를 한다는 건 attitude만 보고 얘는 보지 않고요. 내 머릿속에서 태도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인출한다고 하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 어렵게 공부해야 이제, 더 쉬운 그 밑에 거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태도라는 단어, 한국말 단어를 보고, 그리고 attitude, 이렇게 영어로 인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영어로 철자 쓰기로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한 번씩 쭉 같이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볼 거고, 자, 동사를 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 품사 일단 확인한 다음에 목적어랑 짝꿍으로 묶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ift 하면은 lift는 들어 올리다죠. 그런데 그냥 들어 올리다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랑 같이 상자를 들어 올리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림이 연상될 때 기억력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됩니다. 동사는 목적어랑 짝꿍으로, 그리고 형용사. 영어도 형용사가 특정 명사 짝꿍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랑 묶어서 더 의미를 구체화해서 외우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품사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싸다가 아니고, 이렇게 packed my bag. 가방을 싸다. 그럼 훨씬 더 연상되는 게 많아지죠. 그리고 팩, 명사를 쓸 때 pack of gum, 껌 한 통, 그러면 팩이, 아, 그게 팩이구나.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외워가는 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holes, dig a holes 이렇게 명사하고 짝꿍되는 동사 쓰기 영어로 써줘야 되고 그 옆에 동사 이렇게 품사까지 써줘야 됩니다. 아주 초반부터 어휘를 외울 때 품사까지 쫙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편해집니다. 나중에 정규반까지 품사 무시하고 공부했던 애들이 와가지고 나름 영어 단어 꽤 외워놨는데 품사 다시 외워. 그럼 아이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품사까지 완벽하게 외우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복화는 데일리 헤빗.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벌 관리. 에빙하우스에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00%를 처음 다 외워서 기억하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50%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반밖에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24시간 안에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외우는 게 데일리 헤빗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단어 외우고 뭐 제시험 안 보려고 막 그전에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쏟아내고 그리고 또 머리 이제 다 비우고 그런 새롭게 시작하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일리 헤빗을 매일매일 단어를 보는 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단어는 좀 잡히는 게 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런 데서 좀 할애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도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자, 저희도 이제 이거를 아이들을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 일정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저희 교재에 이제 일정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학교 가는 시간, 이제 나머지 이제 학원 수업 빼고, 자, 내가 언제 영어 숙제를 할 수 있고, 언제 내가 복화를 외울 수 있는지 시간을 설정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습관의 시작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는 거라고 합니다.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갈 텐데, 자, 숙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나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내가 만약에 영어 학원을 오늘 이제 화목 월급만으로 들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영어 숙제를 언제 하냐면 일요일 밤에 하죠. 내일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자, 금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밤에 하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월요일 날 수업을 들었는데 목요일 날 이제 그 숙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뭘까요? 이제 전혀 새롭죠. 그래서 반복의 학습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월요일 날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가서 영어 숙제를 자, 이 아이 기본반에서 2개월 만에 모의고사 100점 나온 친구예요. 공부한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날 아이가 돌아왔으면 그날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만큼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잡히는 친구들은 저희가 복합 클리닉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정해진 시간에 카톡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도 보내줄 거예요. 누구 외워봅시다. 이렇게 보내주면 아이가 매일매일 정답 이렇게 올리고 확인하는 이런 복합 클리닉도 한 일주일 정도 운영하면서 방학 때 초반에 시작했을 때 딱 습관을 세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더 웨이 영어의 목표는 결국 정규반까지 마치고 나면 중학교 내신 당연히 100점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 안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1등급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100점. 이렇게 해서 트리플 크라운 완성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자, 그 중에서 이번 학기 슈퍼스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산중학교 3학년. 이 친구는 처음 정규반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정규반으로 들어와서 3개월 과정 마치고 시험 봤는데 바로 100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전에 계속 80점대 나와서 속상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100점 나왔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처음에 레벨 테스트 봤을 때 고1 모의고사 80점으로 들어왔었는데 3개월 차에서 3개월 차 그리고 시험 봤을 때 정규반 고1 모의고사 100점 바로 찍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개월 더 들어서 4개월 차 완성됐을 때 그때 고2 이제 고1은 도장 깨기 끝났으니까 고2 모의고사로 넘어가는데 그때 87, 88 조금 흔들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3일 후에 보는 수능 시험에서 100점 나왔어요. 이 친구가. 자, 그래서 100점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문풀반으로 가서는 고2 모의고사 100점, 97점, 100점, 이제 안정적인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는 이제 87점, 88점에서 이제 100점. 요거는 이제 뭔가요? 갑자기 고2 모의고사가 87인데 왜 수능이 100점? 요때 이제 이 친구가 글 읽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모의고사 수능도 마찬가지였고요. 풀면 한 20분 시간 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문제 푸는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이 친구는 목표 초과 달성이에요. 내신 100점, 그 다음에 고1, 고2, 그 다음에 수능까지 100점. 그래서 트리플이 아니고 쿼트로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수업이 진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과도 계속해서 더 놀라운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많은 성과 저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부단히 연구할 거고요. 저희 최종 목표는 아이들의 영어 점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는 유능감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높은 점수라고 생각했던 그 점수를 받아냈을 때, 100점을 내가 딱 받아들었을 때 그 감격의 순간은 뭔가 꽉 차오르는 자기 신뢰거든요. 내가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져도, 어렵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 가면 결국은, 달성할 수 있는 거구나. 이 경험을 한 번 한 친구들은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계속해서 무한 복제 시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저희 학원에서 더 웨이에서 이 모두가 다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체 강의 편성표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수강료, 기간, 수업 시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문기초 기본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반은 이제 스웩이죠. 주 1회 수업입니다. 여기서는 모의고사 고2 모고반이 있고 고3 모고반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독해력이 녹슬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법 노트 그리고 복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름칠 쳐주는 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풀이반으로 넘어가서 여유 있게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수업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전화 주시고 또 오프라인 설명회가 열리니까 많이 오셔서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 또 더 세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설명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